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준비해간 마스가 모자입니다. 미국 조선업재건의 최적 파트너를 자처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 상징인 이 모자를 내세워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 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수출에 15%의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생존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는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 중입니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식품업계의 동향도 봐야 되는 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여기에 조만간 품목 관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비해 현지 거점 확보에 나섰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현재의 제품, 미래의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서 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경제 동맹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현지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가운데 반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히든 카드로 이 마스가라고 쓰여진 모자를 특별 제작을 해서 협상장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고란 기자, 이 모자가 동대문에서 제작된 거라고요? 네, 이 모자 보시면요. 네. 어디서 많이 본 모자 같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많이 쓰고 다녔던 마가 모자의 디자인을 거의 따라했습니다. 네. 제가 필체도 보니까 그 필체를 갖고 와가지고 폰트 말씀하시는 폰트를 거군요. 넣었더라고요. 네, 챗 GPT 활용해서 지난 6월부터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네. 이게 어제 시안이 이제 서너 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그 마가 모자와 비슷한 걸로 했고요. 빨간색 모자 이제 즐겨 쓰는 트럼프 스타일 고려했고 무엇보다 보자면 예전에 이제 4월 달에 일본에 우리로 치자면 기재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일었잖아요. 구려개고. 네, 그 모자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배송 작전도 재밌었어요. 지금 보면은 동대문 업체를 수소문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요청을 해서 뭐 긴급 배송한 어떤 배송 네. 작전이었다라고 들리거든요. 이게 미리 만들어갈 수 없는 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의 진정입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동대문에서 긴급히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협조해서요.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 DC 직항편에 오는 대한항공 직원 직접 밀봉항모자 갖고 와서 그래서 받아와서 협상장으로 들고 가는 그야말로 긴급 작전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도 이제 네네. 동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산업부 직원 뭐 다 같이 동원돼서 24시간 안에 이게 갔군요.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협상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모자인데요. 마스가 모자.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모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해서 네. 뭐 미국 분들한테도 준 거예요? 이거를? 예, 가져갔습니다. 한 10개 가져갔고요. 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상대방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상징물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요. 대형 패널 설명판도 있었잖아요. 그 흰색 천에 뒤집어 쌓여 있던 패널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빨간색 모자까지. 실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효과라든지 진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협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1,500억 달러가량 이제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네. 이것을 진정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 조화롭게 가서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모자만 사실 고란 기자님도 일본이 4월에 모자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자만 썼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내용이 있고 콘텐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패널 같은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이슈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안의 내용들을 구체화한 노력, 그다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한 패널,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여준 모자까지 삼위일체가 된 것이어서 결국 된 거지 이제 흔히 말해 상징성만 가지고는 협상은 당연히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1,500억 달러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좀 들리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을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소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부터 사실 좀 논쟁이 있거든요. 그 논쟁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조선 같은 조선소가 미국의 어떤 조선소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고 새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이슈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으면서 미국의 선박 같은 것들을 고쳐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을 육성하는데 미국 내 기지를 육성하느냐, 우리나라 내 기지를 육성하느냐부터 이게 좀 차별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이 나와야 적절한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해군 같은 것들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당연히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아직까지 조금 쉽지 네. 않은 과정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외에 조선소를 짓는데 얼마나 또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 전략적인 차원에 따라서 금융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지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거론 중인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선박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특히나 뭐 우리나라 조선 산업 같은 것들이 AI 기술 같은 걸 많이 발전해서 네. 균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선박들도 우리나라 와서 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하면 당연히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해군의 어떤 선박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해외 나가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양가적인 이슈가 있다. 이거 좀 풀어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화조선소, 미국에 있는 한화조선소를 방문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 경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하나조선소를 방문한 건 해군선 장관, 그러니까 약간 군사 쪽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군력의 핵심은 뭐냐면 선박 제조 능력이거든요. 네. 얼마나 좋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조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들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선박을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군선 장관이 하나 필리 조선소, 이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거든요. 이게 지난해 조선소 지분 100%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인수를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0일에 찍은 네네. 사진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만나가지고 조선업 협력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이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마친 다음에 펠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전화하고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얼마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 던케르트에 보시면 던케르트에서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선박이 부족하니까 군함이 부족하니까 민간 선박들 다 모집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선박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미군 해군 결정력의 결정타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상협상 고비는 넘겼지만 지금 큰 틀에서만 합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진 않는데요. 앞으로 디테일이 중요할 듯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MBN에 출연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앞으로 이제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네. 미국 측에 먼저 제시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한미 경제 동맹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기업에게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화 인터뷰였는데요. 세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가 고빌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남아있죠. 그때 좀 뭔가 결정이 될까요? 사실 이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협상에 다뤄지지 않았던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관세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 아까 플랫폼법이라든지 네. 혹은 뭐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세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농산물 수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농산물 다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쌀은 지켰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감자라든지 사과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느냐 이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자 같은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이외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3,500억 달러의 투자에 관해서도 이익 배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정책실장님이나 이제 구인철 부총리님은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보증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뭐 이익과는 관계없이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익을 90% 나눠 갖겠다라는 강력한 입장, 흔히 말하는 약간 지분 투자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갈등 관계 역시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면 IMF가 0.8로 지금 떨어뜨렸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 주말이었나요?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서 39%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스위스 대통령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경로했다. 그래서 39%로 올렸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협상 과정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협상이 이미 다 됐다고 합니다. 네. 협상이 이미 다 됐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디 편지 보내듯이 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가 지금 31%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원래 32% 낮추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역시 시계나 미국 또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의외로 제조업 강국이 바이오 강국이기 때문에 수입할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서 관세를 낮추기로 협의를 다 했는데 이제 전화 통화상에서 어떻게 보자라면 갈등이 생기면서 이 관세 같은 거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바뀌었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협상 역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아까 그래서 진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협상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방식. 굉장히 전화로 네. 협상된 것을 전화로 바꾼다든지 글씨를 써서 바꾼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바꾸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이면서 접근하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만든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좀 뒤흔들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이 관세 전쟁 후폭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고 기자,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K 제품이 인기가 많다면서요. 근데 이걸 또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K 화장품 회사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미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15%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려 25%로 이제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야, 관세 올라가기 전에 이거 빨리 사두자. 화장품 같은 거는 어떤 소비자는 보면은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년치 아이라이너 제품들을 다 사뒀대요.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이제 불닭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내가 수십 봉의 불닭라면을 사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 예일대 조사 확인해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 내에 물가가 이렇게 관세 영향으로 1.8%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의류 같은 경우는 40%, 뭐 신발은 38%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가구당 수입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것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역 적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미국이 무역 적자 사실 90년대 채원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영원,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 적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건실했는데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 해외로 옮겨가다 보니까 미국의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좀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결국 관세를 올리면서 일단 수입을 막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에 있던 제조업 기반들을 미국 내로 옮기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오히려 이제 무역 적자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관세 차원에서의 이슈가 결국 그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서 나왔다. 모든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 협상 역시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적자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무역 적자 포인트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관세, 그리고 관세가 가지는 어떤 국내 투자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이 결부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타격을 입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액션을 다르게 취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효과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소비자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부채 같은 것들을 늘리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늘게 되면 또 고용도 늘게 되고 고용이 늘게 되면서 또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번 파월 의장의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발언이긴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우리나라는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이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이슈로 조금 시끄러운 듯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3,300고지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는 뚝 떨어졌습니다.